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조우영 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되는데요. 법원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도 크게 술렁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토요일인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민의힘 상황 자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전해진 대로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하고 윤 대통령까지 내려와 힘을 보태며 당정의 결속을 도모했는데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연찬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조영 비대위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습 국면에 접어들던 국민의힘 내부는 다시 한번 크게 술렁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 소식을 접하시고 멘붕에 직면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벌써부터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이준석이 기세등등해 설칠 것을 생각하면 짜증부터 밀려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믿어보면서 오늘 법원의 판단 취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과 요지는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 취지는 충분히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와 최고위원 체제로 당을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비상 상황이 되려면 당대표가 고리되거나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에 준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해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고리 상황이 아니었고 의사결정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최고위원 사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냐? 법원은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고 최고위원을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뽑으면 되지 않았냐라는 게 법원의 판결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원이 이유를 든 것 중 하나가 전국위원회의 대표성입니다. 전국위는 당원 중 1000명 이내, 상임 전국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돼 10,000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당대회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작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상임 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국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죠. 기존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준석을 대신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대행에겐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대표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본질적으로 이게 궁금하실 텐데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재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원래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 즉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절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 이준석이 6개월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던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법원은 상임 전국위 의결과 전국위 의결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죠. 전당대회 같은 경우 10,000명 이상의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전국위는 1,000명 이내이고 상임 전국위는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 취지였습니다. 이 또한 대의민주주의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법원이 판단이 그러하다면 전당원 대상 찬반 투표를 묻는 방법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당원 대상 찬반 투표를 한다면 이준석에 반하는 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 가지 묘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이준석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듯 당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경찰 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최소한 기소가 된다면 이를 문제 삼아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경찰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지부진하다면 윤리위가 이준석의 발언들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제 기사를 알려진 대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게임의 룰을 어긴 비열한 황제로 비유한 바 있고요. 이준석은 이전에도 윤 대통령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막말하는 욕쟁이에 심지어 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윤리위가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과 명예훼손,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당원은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경고장을 날렸지만 이준석은 푸하하라며 윤리위를 조롱했습니다. 따라서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내 자체 독립기구인 윤리위 결정을 법원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왜 우물쭈물하다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구해봤는데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재판장 황정수는 조영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황정수 판사에게 묻고 싶군요. 이준석의 내부 총질과 분탕질로 당과 당원들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번 황정수 판사의 인용 결정은 법원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한 헌정사의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